자, 숭실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업을 듣는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장영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풀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우리 7단원 사회정의와 윤리 문제풀이고요. 두 번째 수업은 3월 모의고사에서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풀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문제풀이 수업을 합니다. 중간고사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실력이 향상되며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성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주희 선생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수능 특강책을 준비해 주시고 수능 특강 76페이지부터 문제를 풀 건데, 자, 기본 문제는 선생님이 4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자, 1번, 4번, 5번, 6번.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는 78페이지부터인데 5문제 풀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8번 이렇게. 총 9문제를 풀 건데 요거 이제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풀어 오시고 그리고 나서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 오세요. 자, 풀어 오셨나요? 자, 오케이.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1번부터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봅시다.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권리와 욕망이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이제 개인윤리라고 하는데 이 개인윤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은 일정한 뭐를 가진다? 강제성, 중요한 키워드죠.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강제성 바로 뭐죠? 사회윤리에서 필요한 거죠. 사회윤리. 자, 그렇다면 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분이요. 누구죠? 바로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자, 니부어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죠. 사회학자인데요. 자, 이분이 쓴 책 이름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자,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저 선생님하고 이제 배우셨는데요.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봅시다. 기업부터 볼게요. 사회적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 자, 우리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원천이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죠?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기억은 뭐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거고요. 자, 니은 한번 볼까요? 인간 사회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포에는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실현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항구적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항구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항구적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여러분 항구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항구적인 거 영원히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사회적 강제력은 자, 요거 디귿 별표 주셔야죠. 요거 우리 핵심이죠. 사회적 강제력은 언제나 선의지에 의해서 통제. 자,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자,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5번 사회적 갈등에서 민주적 방법의 강제력 요인이 없다. 아니요. 민주적 방법이지만 그 안에 강제적 요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법과 제도에 강제적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기역과 디귿이 되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니부어 문제는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출제가 안 됐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념으로 이번 중간고사 때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자,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사회의 기본 구조. 자, 이 사람은 사회의 어떤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고, 정의의 원칙, 정의론이죠. 그 다음에 원초적 합의, 그죠? 자, 이 사람이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평등한 최초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무지의 배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서 여건이 주어질 경우에 도덕적 인격으로서 그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인 개인들에게 이러한 최초의 상황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자, 누군지 느낌 오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존 롤스가 되겠죠. 자, 롤스의 정의론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내용 한번 이제 롤스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 봅시다. 정의의 원칙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합의돼야 되는가? 자, 여러분 상호 동등한 관계, 이거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평등한 최초적 입장, 그죠? 그 사람들이 개인들에 의해 합의되죠. 이건 뭐 본문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사회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야만. 자, 여러분, 생활과 윤리 문제에서 뭐 모두라든지 전부라든지 뭐 만이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모두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런 말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디귿입니다. 구성은 누구라도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자,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정의론의 제2원칙에 있는 뭐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요. 예, 원칙. 이거 뭐죠? 제2-2 원칙. 기억나시죠? 자, 요거 그대로입니다. 디귿 맞고요. 자, 리을.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 모두는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자, 어쨌든 간에 원초적 입장에 무지의 배일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면서 자신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소 수혜자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이 높은,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리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죠? 예,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서 토요일 날 지금 오후인데 집에서 지금 찍고 있어서 선생님 딸의 목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으시죠? 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롤스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될 문제가 바로 롤스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게 지금 선생님 좀 자유롭지 않아서 잠시만요.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자. 자, 이 사람이요.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분배 영역.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고유한 분배 영역. 그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적 가치 그리고 모든 개별 사회의 분배 영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대충 알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 거야. 그 영역에. 그러나 이 기준은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 종종 침해되며 가치는 침탈되고 영역은 침범된다.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죠? 왈처죠. 왈처. 자, 왈처의 뭐죠? 복합 평등. 그죠? 복합 평등으로서의 의미, 정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왈처의 입장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동일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자, 여러분, 동일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사회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 안 되죠. 예, 상이한 의미죠. 상이한.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마다
어떻게 해요? 가치도 다르고 거기서 기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번 볼게요. 1번 안 되고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인 것은 아니다. 자,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인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죠. 첫 번째 문제 보세요.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뭘 갖고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고 나오니까 모든 사회적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제거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철학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 기본입니다. 이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 철학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지문 안에 있는 내용에서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 왈천해 하고 띡 하고 내려가서 풀면 네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잘 해석하고 그 내용이 있는 걸 찾아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각 가치가 지닌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분배돼야 된다. 자, 사회적 가치는 각 사회가 가진 의미에 따라, 자, 이게 뭐예요? 특정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문제 없어요? 자, 4번입니다.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배적인 가치, 여기도 지배적인 가치. 자, 왈처는요, 이 지배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문장이에요. 이게 바로 지배적인 가치야. 권력 있는 자들이 침해하고 침탈하고 이게 지배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날려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자, 왈처 잘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사상가. 처벌 문제. 자, 우리 여러분 사형제도랑 처벌 열심히 공부했죠? 수업 시간에 그 내용입니다. 처벌 가치는 여전히 비용 돈 얘기라고 있어요. 비용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벌 유형에서 절제성의 완벽함은 처벌이 처벌받지 않은 개인에게 아무런 과도한 고통도 생겨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처벌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어떤 다른 개인에게 쾌락을 창출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처벌받는 개인에게 아무런 과도한 고통도 생겨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로 고통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쾌락을 키워드죠. 쾌락을 창출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 비용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과도한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쾌락의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자, 누굴까요? 예, 벤담입니다. 벤담. 자, 벤담은 공리주의자고, 자, 벤담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조건부 존치론. 어때요? 그 이득이 있다면 사형제도 찬성, 이득이 없다면 사형제도 반대. 처벌을 철저하게 뭐의 입장에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죠. 기억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처벌 자체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해악이다. 자, 이거 맞죠?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벤담은 처벌을 뭘로 본다? 필요악이다.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국한. 자, 여러분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국한되는 거 이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만 아니었어요. 자, 벤담 공리주의자들은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예방 효과 있습니다. 예방 효과. 그 처벌을 함으로써 이건 예방이 되는구나 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한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거예요. 자, 니은. 모든 폐해는 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비용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공리주의자는 일단요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비용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리을. 처벌의 정당성은 더욱 어떤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할 때에만 인정. 그렇지. 처벌은 어차피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이 더 큰 악을 없앨 때에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공리주의자 벤담도 있고 우리 베카리아도 있는데 벤담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전 문제 선생님 5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할만하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사회적 지성은 일반적으로 점차 증대해 가면서 사회적 특권 세력의 요구를 억제하고 비특권 계층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지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생활과 윤리에서는 하지만 그러나 다음이 중요해. 사회 내 이성의 힘은 완전한 힘의 평등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해. 자, 이성은 힘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자, 여기서 키워드 힘의 평등. 자, 이 사람은 힘의 평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목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뿐이야.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은 것인지를 배워야 된다. 자, 이 사람 누구죠? 예. 자, 이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강제력과의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죠? 예, 니부어입니다. 자, 그럼 니부어가 좋아하는 건 뭐죠? 이거죠. 힘의 평등. 결국에 평등이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평등을 힘의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힘의 균형. 이 균형을 맞출 경우에 그 집단과 집단 간에 이제 갈등이 줄어든다는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 거예요.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입니다. 강제력은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가. 사회 도덕적 이상을 실현한 도구로. 자, 강제력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맞죠? 아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니보는요,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사회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보다 갈등의 제거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이 정당한지를 보는 것,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제력은 어떻게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갈등의 제거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은 아니면 비합리적 수단이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3번, 정치는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 즉 양심과 권력이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그렇죠. 여기 동맹이라고 나오잖아. 양심과 권력, 이런 것들, 강제적 윤리적 요거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프린트에 뭐라고 했어? 개인 윤리와 그 다음에 사회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인간 이성 자체는 집단 간의 힘의 균형 나오죠? 더욱 평등하게 일으키는 힘의 균형을 어떻게 평등해. 다 나왔네요. 정답입니다. 니보 이거 아주 좋아요. 자, 5번, 한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선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떻게 이것이 견제될 수 있고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니보는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이거 2번이 정답이. 아이고, 너무 크다. 얘들아 미안.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잘 사용을 못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오케이. 자, 우리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불사상이 비판하는 문제. 자, 요거 서로 비판하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우리 생활을 위해서 서로 비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A는 누굽니까? 다원적 평등주의. 딱 기억나죠?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해도 불평등의 전환 과정을 거쳐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원적 평등은 한 영역 안에서 시민이 지닌 어떤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과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어, 지배될 수 없어. 자, 누구죠? 왈처죠. 왈처.
자, 을 봅시다. 우리는 정의의 1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 사회의 기본 구조 키워드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 구조를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구조는 시민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위와 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여 기회를 이용하는 능력에서 불평등이 나는 경향을 끊임없이 완화시키는 불평등이 없도록 평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누구죠? 예, 롤스죠. 롤스. 왈처와 롤스. 자, 가봅시다. 왈처와 롤스. 자, 비판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간과한다 문제 이거 뭐 너무 많이 풀어봤죠 우리? 간과한다. 네, 위로 보낼게요. 자, 간과한다. 자, 그럼 문제 푸는 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A 봅시다. A 이렇게 가니까 요 A 세 개는 왈처가 하는 말인데 만나 봅시다. 어떤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너는 간과하고 있어요. 너 롤스야, 너는 간과하고 있어. 어떤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롤스는 어떨까요? 롤스는 이거 간과하지 않겠죠. 자, 롤스 얘기합니다. 기본적 자유가 있는데 그 기본적 자유도 롤스는 제한될 수 있어. 자, 왜? 기본적 자유끼리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롤스의 의견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번 안 돼요. 자, 2번. 직위의 불평등은 자유 및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해야 함을 강조. 이거 강조 안 하죠. 왜? 이 내용도 롤스가 맞다고 할 거예요. 직위가 불평등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기회와 평등이 됐을 때 직위가 불평등하는 거, 양립하는 거 가능한. 무슨 말이야? 룰이 정확하면 어쨌든 간에 불평등한 지위를 얻더라도 그 룰에 의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3번. 정의의 원칙은 역사적이고 특수적인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돼. 자, 누가 누구에게? 왈처. 자, 이건 정확히 왈처의 입장이 맞고요. 자, 그것을 간과한다. 누가 간과한다? 롤스는 간과한다. 정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롤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까지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봅시다. 롤스가 B인데요. 자, B는 롤스가 왈처를 비판합니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왈처에게 있어서. 근데 그 안에 어떤 한 소수가 그것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한가? 자, 왈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정치 영역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거에서 그 정치적 영역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기준이 존재하고 거기서는 독점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를 왈처가 인정하는 거예요. 요 내용 왈처가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간과하는 거 아니에요. 자, 5번. B요.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왈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자, 왈처와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직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계교재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롤스와 왈처의 요 부분 좀 잘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같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갑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서 공동체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자,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의 죄송합니다. 자,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고요. 자,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키워드 나오죠.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익의 이 끝났죠. 자, 이익을 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누굽니까? 이 사람 벤담이죠. 제레미 벤담.
양적 공리주의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을은요, 그냥 첫 문장에 그냥 빡 하고 그냥 키워드가 바로 나와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 더 생각할 건 없죠. 사실 롤스예요. 자,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노동자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전망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 출발점이 다른 거야.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사회적 부정의가 제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차등의 원칙, 자 기억나시죠? 이 원칙이요. 따르면 오직 기대시에 차등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가 있다. 자, 뭐예요? 최소 수혜자. 자, 이 사람들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분배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차등의 원칙 기억나시죠? 자, 잘못된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인간형의 궁극적 근거를 오직 고통이나 쾌락. 야, 이거는 뭐 벤담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죠. 정답 맞습니다. 이거 벤담의 기본적인 문제죠. 주장이죠. 2번입니다. 공리의 원리가 또 다른 도덕 원리에 의해 규제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 여러분 공리의 원리가 벤담한테 있어서 뭐야? 이것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덕 원리에 의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맞죠.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을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계층 간의 격차는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본다. 자, 본다요. 최소 수혜자의 이익.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롤스에게는. 자, 그렇다면 그것이 향상될 수 있는 계층 간의 격차, 불평등 당연히 허용되죠. 롤스는. 오케이. 자, 4번입니다. 4번. 을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 보세요. 을. 아이고, 얘들아 미안. 자, 다시. 모든 사회적 가치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거, 예,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모두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어요? 자, 뭐다?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불평등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5번만 남았네요. 그죠? 갑과 을은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도 공정한다고 본다. 자, 여러분 별표. 자, 이거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하고 이제 고주희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제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은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도 공정한다고 본다. 자, 이건 누가 예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롤스가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롤스가 이걸 뭐라고 했죠? 절차적 정의라고 했죠. 절차적 정의. 근데 이 롤스의 절차적 정의에서 뭐 앞에 뭐가 붙죠?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순수한 절차적 정의 공부한 거 기억나요? 프린트에도 선생님들이 적어놨는데, 자, 순수한 절차적 정의는요,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롤스는 뭐만 하는 거야? 공정한 절차를 세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맡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순수한 절차적 정의였잖아요. 그런데 자, 갑은 누구냐? 갑은 누구다? 벤담이죠. 벤담. 자, 벤담은요,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아니에요. 얘는요,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벤담의 결과에 대한 기준은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쨌든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벤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벤담은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 이 벤담은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결과적 정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5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요 갑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을만 롤스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롤스는 뭐야? 결과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벤담은 결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시고 롤스의 순수 절차 설정이라는 것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프린터에 보면 완전한 절차 설정이랑 그죠? 순수한 절차 설정이 그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 건데요. 4번으로 보면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요. 을에게 자, 을은 누구였죠? 을은 롤스입니다. 롤스. 자, 이 사람 누군가요? 개인들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건 간에 자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들은 자신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 자, 요 소유 권리론 기억나세요? 개인들이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정의로운 과정을 거쳐 이로부터 유추해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소유 권리를 가진다. 이 소유 권리가 도대체 몇 번 나왔어, 그죠? 예. 노직이죠. 자, 그럼 노직이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자, 노직이 바로 롤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간과한다 문제고요. 기업부터 봅시다.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야 되는 함을 간과한다. 자, 여러분,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돼야 돼. 자, 여러분, 이건요, 누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야. 이거 여러분 롤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과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롤스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 그죠? 자, 니은. 개인적 자산의 분포를 공유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공유 자산으로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야? 이거 최소 수혜자한테 준다는 거죠. 자, 이거 간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저격하는 거 맞습니까? 롤스를 저격하는 게 맞죠. 왜? 이건 노직의 의견이니까. 디귿. 개인이 더 우월한 재능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더 우월한 재능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건 사실 둘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거 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스를 저격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 빈곤한 사람의 이익 지지를 위해 재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롤스인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노직이 롤스를 저격하는 말이 맞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8번. 자, 8번 문제 어렵죠? 자, 이게 3명 나오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 별표 하나 할까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면 사상가요. 자, 일단 갑부터 볼게요. 오직 보보법 키워드 나왔네요.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살인법은 엄격한 보보법에 따라 사형을 시켜야 돼. 사형은 찬성하네요. 시민사회가 해체될까지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쳐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형수를 죽여야 된다. 이게 누구죠? 칸트. 굉장히 무섭죠? 칸트. 자, 을 봅시다. 형벌의 단명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 유용한가?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벌이는 자, 사형은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벌이는 뭐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유일한 철학자 바로 베카리아입니다. 자, 병이요.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인데 남의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자기 목숨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 누구죠? 루소입니다. 칸트고요.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자, A는요. 칸트가 베카리아를 저격해야 되는데 사회의 가장 큰 악을 초래한 범죄자가 가장 중한 범죄자임을 간과한다. 사회의 큰 해악을 초래했을 때 그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자. 이건요. 이거 베카리아의 의견입니다. 이거 베카리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공리주의자가 간과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1번 지우시고요. 자, B와 D는요. 베카리아가 두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칸트 루소. B와 D.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이렇게 한다면 자,
B와 D는 베카리아인데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베카리아는 어쨌든 간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칸트와 루소는 어때요? 이 두 사람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카리아랑 누구랑 의견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좀 다른 겁니다. 자, 3번. C. 자, C는 루소가 베카리아를 비판합니다. 살인범에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자, 사회계약이 나오니까 루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요거 왜 틀리죠? 요거 두 개요? 공통입니다. 공통. 자, 보세요. 베카리아도 사회계약 인정하고요. 루소도 사회계약 인정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둘 다 사회계약을 인정하지만 베카리아는 뭐야? 예, 생명권까지 양도하지는 않아. 이런 사회계약이고 루소는 여기 나온 거죠. 계약을 맺을 때 목숨까지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회계약은 둘 다 공통점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2입니다. 자, 2는요. 루소입니다. 살인범도 사회계약에 참여한 자, 살인범도 사회계약에 참여한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자, 루소는요. 살인범을 뭘로 보죠? 루소는요. 살인범을 뭘로 보냐면 참여한 자가 아니라 살인범을 바로 파괴자라고 봐요. 계약 파괴자. 공공의 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F요. F는 칸트인데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살인범은 국가로부터 영원히 분리됨을 강구한다. 자, 이거 공동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죠? 잘못된 거.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9문제 선생님 풀어봤고요. 자, 요거 천천히 돌려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아니면 배속을 빠르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스터를 해주시고요. 자, 요 다음에 제가 강의 바로 찍을 거거든요.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1단원부터 7단원까지의 모든 단원을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